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7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대단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는 많은 사람이 안 갔는데 네. 신기하게 누가 나는 갔나? 내가 아는 내 친구들도 다 어디서 놀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남편 그렇게 집회를 좋아하는 우리 남편도 어디 가서 놀고 있었고 제 주변에 저랑 친구들은 거의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민원연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그날 같은 시간에 여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해서 동아조선 100년 그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가 있었고 어르신들도. 그런데 한마디로 한 줌도 안 되는 내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을 한 6시부터 저희 민원연 회원들이 요즘 회원 캠프 이후에 계속 그 단톡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단톡방에 민원연, 뭐 정찬미 회원 등등이 다 거기로 가고 계시다. 거기서 보자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조선동아 100년 그 시민행동 그거를 일부러 회원들에게 여기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요청하면 너무나 깊은 고뇌에 빠지실 것 같은 거예요. 민원연 어디로 회원들이. 가느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서초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연 등 어떤 언론단체는 미리 이걸 나를 한참 전에 잡아놨기 때문에 한 2달 전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추진을 하지만 마음은 대부분 서초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에게 공지를 안 했어요. 부탁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거기로 이제 모이셨나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몇만 명이 이거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던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고. 아무튼 주최 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에서 예상한 것은 10만 명. 처음에. 네. 10만 명도 과도한 예상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배 넘은 것 같다. 아니다. 더 넘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열심히 세려다가 예전에 그런 그 뭐 면적 대비 그걸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정확하게 참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막 이동해요. 계속. 그리고 여러 군데서 나온 정보들에 따르면은 경찰은 최소 15만 명은 넘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있던 경찰은. 네. 그리고 취재를 직접 갔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20-30명은 확실히 넘어 보인다. 네, 아무튼 간에 나는 10,000명 이상 넘어가면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머리가 약간 10만 명, 100만 명 이게 뭐 아무튼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날 서초동 검찰청 앞 촛불 집회는 7번째였고요.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6일 야당 국회의원이 이 야당 그 조 장관과 압수수색 수사팀장이 통화했다라는 것을 또 이제 폭로? 자기 막 이제 화를 내면서 폭로했죠. 그건 주광덕 의원이 자기 뇌 속에서 나왔다. 뇌로 생각 추측했는데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걸려들었어.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간에 이들이 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늘 제가 말하는 작작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난 것 아닌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상황이 되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평가를 하셨던데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뭐
흥분해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방송신문 그러니까 신문 지면 보도 그리고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요거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아직 보고서를 발표는 못했는데요.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만사 제쳐두고 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민원년 검찰개혁 촛불 특집 신문방송 모니터. 깜짝 놀랄 거야 특집. 사실 이번에 고백을 하면 그 노래 틀어야 되는 거야? 네, 그걸 염두에 두고 했죠. 그래요. 어쨌든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모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만큼 그렇죠. 그 신문들도 약간 되게 놀란 반응을 감추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가 역시 아주 걸작입니다. 네, 일단 일면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네. 집권 세력이 거리 정치로 법치 위협. 집권 세력이? 네. 거리 정치로 법치 위협으로 이렇게 했고요. 국민들이 집권 세력인 걸 인정하는 건가요? 그럴 그러니까 일 없을 테고. 그 국민들을 정권이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법치를 파괴한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여당이 참여를 독려하자 지지층이 대거 결집한 모양새다. 이렇게 이 집회의 원인을 평가를 했고요. 아니, 누가 참여 독려했어요? 그런가 봐요. 정치권이? 나는 몰랐네. 민주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말한 걸 가지고 썼는데요. 뭐 되게 비약적인 추측 같고요. 어쨌든 이어지는 3면 기사 내용은 제목은 권력자 수사 방해하려 지지 세력 동원, 독재 정권의 전형적 수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독재 정권의 전형적 수법이 독재 정권의 수법이래.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집회를 독재 정권의 전형적 수법이라는데 뭐 와 이건 세상에 진짜 이거 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뭐라고 이게 조선일보가 인용한 취재원들 발언인데요. 여기서 취재원들 법학자, 정치학자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검찰 앞 집회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까지 나온다면서 지지 세력만 국민으로 칭하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이며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 이게 서강대 사학과 임지원 교수가 한 말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박이네. 이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 실제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중국의 마오쩌둥이 권력을 지키려 홍위병을 동원해 일으킨 문화혁명과 비슷한 형태. 이게 강규영 명지대 현대사 교수라고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강규영 교수 아직 명지대 다니네. 강규영이 무슨 교수라고요? 현대사 교수? 명지대 현대사 교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아닌데. 그럼 다른 사람인가? 아니지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죠. 그 KBS 우리 이사. 강규 형 이사잖아. 잘렸던. 네. 그렇군요. 네, 이 두 발언은 모두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나 중간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대박. 그리고 사설로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 패싸움으로 내모나. 이게 사설 제목이고요. 패싸움 무슨 또 패싸움이야. 그러니까 검찰 앞 집회가 정권에 대해 동원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의원단이 이 정도 규모로 뭉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촛불 집회 이후 처음일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집회도 대통령 의원단이 모였다는 거죠. 다 대통령 의원단이 있다. 그리고는 집권 세력이 거리로 동원한 지지층 머릿수로 사법 절차의 정당성이 가려지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이러니 야당도 10월 3일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여야 정당이 여의도 광장으로 지지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던 30년 전 선거판으로 나라가 뒷걸음치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여야 양쪽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근데 사설란 하단에 내놓은 광고가 이 10월 3일 집회 광고입니다. 아, 태극기 집회 모이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사설에는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일단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제목 있잖아요. 그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따옴표 저널리즘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붙인 분명한 정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옴표 없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권 세력이 거리 정치로
법치 위협. 야, 이건 진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보도에서 이제 민주당 인사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 인사라는 사람이 민병두 의원, 정청래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완전히 집권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떻게 집권 세력을 말할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3면에 있는 또 다른 기사들 아까 이제 권력자 수사 방해하려 지지 세력 동원, 독재 정권의 전형적 수법 이것도 좀 정말 이거는 그래도 따옴표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이게 임지영 교수가 말한 거예요? 네. 세상에 독재 정권이란 말이 나오다니 세상에. 어떻게 아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집회한 거를 독재 정권의 수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나는 임지영 교수 이 글을 보면은요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지지 세력만 국민으로 칭하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 세력만 국민으로 칭하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말한 것이지 마치 이번 집회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는 그 이번 집회를 칭하는 보도잖아요. 이 보도가.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왜곡되어 있는 그러니까 임지영 교수가 실제로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번 집회가 이렇다라고 말한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맥락을 봐서는. 그런데 이렇게 요런 보도에다가 요거 싹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의 성격을 국정농단 사태에 이은 제2의 촛불 집회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을 임지연 서강대 교수가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니까. 그 전제부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따옴표를 왜 거기다 따?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것 자체가 왜곡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임지영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서초 촛불을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 인터뷰 과연 언제 했을까도 참 의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말을 과연 어제 이 집회 이후에 했을까? 그냥 요즘의 상황을 그냥 총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니 근데 진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만 일면 사진이 류현진이에요. 네.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일면 중앙일보는 이제 집회보다는 윤석열 반응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보도 말하는 네. 거죠.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검찰개혁 국민 뜻 수용 윤석열 이례적 입장문 이런 기사였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입장문 내용을 주로 보도를 하면서 집회 관련 내용은 조금만 몇 줄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일면에 집회 사진이 안 나온 신문사 두 개였고요. 딱 유의한 신문사. 유의한 신문사들. 다른 데는 전부 다 그 서초동 위에서 바라본 쫙 늘어선 그 집회 현장, 그 밤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위에서 쓴 사진을 안 쓴 신문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오죽하면은 우리 남편한테 밥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물어봤잖아. 유현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유현진이 첫 보도에 KBS도 저녁 종합뉴스인가 저녁 보도에서 첫 보도에 유현진을 그러니까 내가 본 건 저녁 종합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보도를 하는데 첫 보도로 유현진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 뉴스가 아니고? 아니에요. 유현진이 대단한 일을 한 건 맞는데. 그래서 아니 나는 몰랐거든. 잘. 아니 그 정도 되려면 무슨 싸이형 상을 타든가. 그거 아니고 마지막 등판한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마지막 등판에서 방어율 1위를 찍었으니까. 찍었는데 대단한 그거랑 같나. 아 참. 아니 싸이형 상 받아도 첫 보도에 유현진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난 그 상이 뭔지도 모른다네. 아무튼 간에 중앙일보는 그 와중에 촛불 집회 이 9월 그러니까 오늘 보도에서
촛불 집회 사진을 넣은 그 보도 있잖아요. 그 보도에는 또 제목이 조국 딸 서울대 보름 인턴 유학반 시험과 12일 겹쳐 불가능. 이게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회 자체는 사실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고 또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 집회에 관련된 제목은 조국이 다시 갈아놓은 광장 여론전. 조국이 다시 갈라놓은 광장 여론전. 야, 진짜 나쁜 편집을 이게 이렇게 보도만 보는 것보다 이 편집이 아주 장난 아니네요. 참, 정말 욕 나오네. 네, 그리고 뭐 조선중앙 말고는 뭐 동아일보 역시 그 집회 자체에 대해 조금 많이 다루긴 했는데요. 조금 많이. 동아일보의 보도들은 주로 정치권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게 한국일보인데요. 네. 한국일보 머릿기사 제목이 다시 불붙은 촛불, 검개혁 함성이 더 컸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정권 지지자가 아닌 집회 참가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 타 언론사의 집회 분석과 좀 구별이 됐습니다.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집회 참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장관을 지지한다기보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위에 참석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한국일보 기사의 그 집회 원인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요. 뭐라고 썼냐 하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의 강압적 태도, 언론의 유죄 추정 보도가 꼽힌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일반 가정집에 수사관들이 들어가 점심 식사까지 해가며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하는 장면은 한번 검찰의 표적이 되면 저렇게 탈탈 털린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다 위혹 제기를 넘어 혐의를 단정하고 아예 파렴치범 취급하는 언론 보도도 분노를 부채질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딱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딱 네, 확실한데 약간 한국일보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 아니 한국일보는 진짜 요즘 조선중앙보다 더 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한국일보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뭘 맞았나? 번개를 맞았나? 아니 촛불 그 서초동에서 한 촛불 집회가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비정상적이던 언론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일보는 그럼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게 비정상으로 하다가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중도를 지향하는 그렇죠. 신문이잖아요. 우리는 입장 없음. 항상 중도. 우린 중도임. 그런데 그동안의 보도는 중도라기보다는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되지 않은 성급한 보도들을 너무나 많이 그전에는 하던 대로 한 거죠. 아니 그전에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갑자기 또 정말 뭐라고 말하기 참 애매하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깜짝 놀랄 거야라고 정했고요. 이걸 보고 진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웃어요? 아니 촉새 같은. 약간 촉새 같은 보도다라는 아부형 보도? 아무튼 이랬다 저랬다. 저는 극중인 것 같아요. 변덕이 극중. 극중이야? 네. 예전 시사인 만화가 생각나네요. 극중주의. 극중주의. 상대가 왼쪽으로 더 가면 또 왼쪽으로 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네. 그런 건가?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아마 바꾼 거 아닐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신문들을 막 보고 있는데 한국일보의 이면에 실린 조국 사진 엄청 크게 실렸거든요. 근데 엄청 길다란 큰 신문인데 이게 도대체 누군가 보니까 뭐냐면요. 29일 잠시 외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걸 왜? 이게 다야. 파파라치요. 근데 조국 장관이 청청 패션으로 예쁘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야. 이거야 그냥. 나는 이게 이걸 조그맣게 봤을 때 이게 약간 외모가 손석희 빌도 나고 이렇게 옆모습이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이 절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눌러보니까 조 장관이야. 참 이걸 지금 보도에 왜 집어넣었을까? 이 칸에 차라리 다른 기사를 좀 더 잘 쓰고. 우리는 주말에 또 이랬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파파라치 짤. 파파라치 짤 하나 넣은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최고로 나쁜 사설이 뭐였어요? 그 조선일보였어요? 네, 그 나쁜 보도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워낙 굉장한 보도들을 쓰셔가지고 네,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나쁜 사설들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경제지들인데요. 어. 두 경제지들은 그 단순 대결 구도로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집회 전에 주요 신문들의 보도 막 일면 기사들을 예측한 기사 제목들을 예측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막 분명히 이렇게 대결 구도로 단순 대결 구도로 보도하는 거 나올 거다 이런 거 있었는데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경제 일면 머릿 기사 내용이 사퇴하라, 검부터 개혁, 조국이 갈라놓은 대한민국이었고요. 서울경제에도 두둥강난 나라, 문 통합 약속 어디 갔나 이게 일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조국 사태로 국론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집회 사진을 실었는데요. 집회 사진이 한국경제의 경우엔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검찰개혁 집회랑 조국 반대 집회랑 이렇게 갈라서 서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 사진을 게재를 했고요. 네. 서울경제도 클로즈업 사진인데 이제 한쪽은 조국 반대고 한쪽은 검찰개혁 이렇게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되게 동등하게. 네, 되게 동등하게 보도를 했죠. 아니, 숫자 차이가 엄청 그렇게 차이 나는데. 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최소 200배 이상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거를 딱 1대1로 딱 아니 저렇게 구도 잡기도 힘들겠어. 안 그래요? 참. 아니 근데 그 뭐 숫자 가지고 우리 촛불 집회 때도 저렇게 유치하게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이렇게 많이 집착했을까요? 나는 왜 그런 보도가 별로 생각이 안 나. 워낙 그냥 많다. 나는 내 머릿속에 그냥 겁나 많았다. 엄청 많았다라는 생각만 들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봐도 그 뭐 강남 3구 인원이 다 나와도 160만 명이라나 그러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200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200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어제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 제목이 여당 조국 집회 200만 강남 3구 다 나와도 160만 이게 제목인데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는 시간에 이들이 왜 여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무서워야 되는데 네. 세상에 어떻게 이거를 깎아내리기 바쁜지 참 아직도 이 상황이 잘 판단이 안 되나 싶어요. 네, 제가 오늘 본 칼럼 중에 김민아 씨가 미디어스에 쓴 칼럼이 있는데요. 여기에 되게 그런 사태에 일침을 놓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상청이 눈이 10cm 이상 온다 그러면은 눈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 누가 막 10cm냐 막 100cm냐 이런 걸로 싸우냐고. 왜 9.9cm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서초동에 이렇게 많이 사람이 운집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잖아요. 여기는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적어가지고 참 고생. 왜냐면 이제 서초동 집회가 대부분이 이제 그 사법개혁 관련된 집회가 계속 거기서 열렸잖아요. 그 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그때도 하여간 서초동 집회는 늘 쓸쓸하고 거기가 집회가 잘 안 되는 곳이야. 그렇죠. 예, 굉장히 좁고 어렵고 뭔가, 불편한 곳이고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장악해 본 적도 거의 없고 그런 집회였는데 이렇게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요 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나 이런 단체에서 결합한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전적으로 자발적인 이렇게 해서 막 장사미사가 모여서 만드는 집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다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가 딱 이렇게 주최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경우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도 돼라고 믿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까지는 이 단체 뭐 어떤 누가 주최하느냐 이게 아니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집회에 사람이 많이 와줘야 이 상황에서 검찰이 우리의 뜻을 알 거야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누가 주최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뭐 상황이 불편하고 어제 사실은 토요일 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화장실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우리 촛불 집회 때도 그랬지만 연락 안 되고 서로 전화기 안 터지고 네, 모두 다 너무너무 불편했지만 애들을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간 사람도 있어.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막 가가지고 엄청 힘들었지만은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 이게 누가 주최하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그냥 이 뜻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한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뭐 누구누구 뭐 집권 세력에 누구누구가 나와서 연설을 했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숫자가 적었네 많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보려는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려는 이런 태도가 현실을 왜 외면하려고 그래요? 사진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외면하려는 영상도 이런, 있고 태도가 보이네요. 자 그럼 방송은 어땠어요? 네, 방송의 경우에는 촛불 집회가 있었던 당일 28일부터 집회 다음 날인 29일까지 네.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저녁 종합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지상파 3사, JTBC, 채널A, MBN, YTN까지는 6건에서 8.5건 정도의 보도를 내놨고요. MBN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MBN과 TV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이틀간 관련 보도를 톱보도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서초동 촛불 집회 소식을 이틀간 단 2건의 기사로만 전하고 보도 순서도 톱보도가 전혀 아니었던 방송사도 있었는데요.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은 28일에 1건, 29일에 1건을 보도했고요. 이렇게 두 기사 모두 7번째, 13번째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보도량도 되게 적고 보도 순서도 꽤 뒤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네. 첫 번째 당일에 7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13번째. 13번째. 네. 첫 번째는 뭐 했어요, 그러면? 톱보도로? 조국 검찰 수사 관련 뉴스이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2-3번째는 해줘야지 그러지 서초동을. 않았습니다. 편집 진짜 이상하게 하시네. 다른 방송사들이 이 검찰 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좀 전했는데요. MBC가 촛불 집회가 있었던 당일 공수처 설치, 특수부 폐지, 검찰 개혁 이뤄내야라는 보도에서 이준범 기자가 참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검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 특수부 폐지 구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JTBC는 검찰 개혁 촉구, 촛불 집회 이 시각 서초동에서 박민규 기자가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를 살펴보면 정치검찰 물러나라, 특수부를 폐지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뒤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서초동으로 모두 못 태운 버스 보도에서는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 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박민규 기자, 그러니까 방송사 전역 종합뉴스에선 유일하게 현장 연결을 했을 때 인파들 속에 섞여서 이제 기자가 리포트를 한 게 JTBC가 유일했는데요. 이 장면. 네, 되게 리포트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계속 어떤 내자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실보도라고 외치시고 한 분은 돌아오라 손석희라는 pen말을 들고 그게 화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영상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장이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앵커 말씀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기자가 이제 그렇게 리포트를 2번 다 했고요. JTBC가 이제 두 번째 현장 연결을 할 때는 현장 모습보다는 기자 목소리는 들려주지만 이제 현장 집회 화면 미리 처리해놨던 거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차량 위에 올라가서 한다든가 근처 건물에서 한다든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시민들이 밑에서 또 차량을 향해서 막 네. 욕을 좀 하시고. 사실은 검찰개혁이지만 검찰개혁 외치지만 사실은 언론개혁도 같이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검찰이랑 같이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보도 흘렸던 거 다 합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언론한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집회에서도 딱 드러났잖아요. 모든 언론들이 일면에 딱 집회를 보도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난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밑에서부터 위지화를 해야 언론들이 딴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래서 언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의제를 선점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안 간다. 네. 그리고 이 SNS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다 팩트 체크를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팩트 체크를 하고 이렇게 되는 마당에 과연 언론은 뭘 해야 되나? 뭐만 남았냐면 지금 언론은 평가 당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언론들이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조진다고 지인지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론들이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이게 참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평가당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과연 언론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언론은 끝난 거 아닌가? 설마 끝나진 않겠죠. 끝나면 끝날 수는 없다. 언론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언론사의 어떤 극단적인 양분, 뭐 그러니까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 또는 진보 언론 또는 뭐 1인 미디어든 1인 미디어들도 저는 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극우나 또는 이제 진보 쪽도 사실은 이제 아주 성향을 구체적으로 아주 누구에게 복무할 것인가 이런 식의 정해라.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보도하고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번 상황이 저는 그냥 깊게 뭐 너무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몰래 촬영하다가 뭐 TV조선을 내가 뭐 잡았는데 쫓겨났네 뭐 어쩌고 내가 밀어냈네 아시아 막 이렇게 하는 글도 있고 뭐 이제 JTBC나 다들 굉장히 곤혹을 치른 그런 상황인 것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반성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보도가 과연 당당하게 그건 아니다. 국민이 우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들 성찰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네. 방송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찰개혁 외치는 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규모가 되게 압도적인데 여기서 기계적 중립에 좀 집중한 방송사들이 있었어요. KBS, TV조선, 채널A, MBN이었는데요. KBS 이게 집회 당일의 첫 보도였습니다. 검찰청 앞 가득 메운 촛불, 검찰개혁이란 보도였는데요. 어깨거리 화면으로 이 서초동 앞에 촛불집회 화면과 이에 대항하는 맞불집회 화면을 반을 딱 갈라서 똑같이 보도를 했고요. 앵커 멘트도 검찰이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조장관에 대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전하면서 바로 이어서 한쪽에선 반대로 조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했고요. TV조선, 채널A, MB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가 현장을 전하면서 딱 촛불 집회 쪽도 전하고 맞불 집회 쪽도 딱 전했거든요. 근데 김태욱 앵커, 그러니까 KBS 주말 뉴스의 김태욱 앵커가 여기에 대한 답을 사실 앵커멘트에서 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 앞에 규모가 압도적인 걸 앵커 본인도 알고 있지만 또 동등하게 보도를 한 것이죠. 채널A가 참가자 수를 말하면서 광주와 강원도의 인구까지 언급을 하는 그런 보도를 보여줬는데요. 채널A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라는 보도에서 조수빈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이 워낙에 첨예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200만까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200만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좀 종잡을 수 없는 숫자긴 합니다.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광주광역시 인구가 한 145만 명 정도 됩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는 154만 명 정도니까 양쪽 다 이 주최 측이나 민주당이 말한 2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일상에서 가까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시도 인구까지 비슷한 걸 따져주면서 이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싶었는데 MBN 뉴스 추적 민주당도 논란 촛불 집회에서 보면 최일구 앵커가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답을 좀 해주는 식인데요. 어젯밤 서초동 촛불 집회에는 전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시민이 몇 명이냐를 따지는 일 자체가 이제 무의미할 정도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참여 시민의 숫자 공방이 아니라 참여 시민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의외로 맞는 말을 하셨네요. 네, 최일구 앵커는 요즘 TBS를 하시다 보니 아니 방송국에 따라 성향이 변하나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 본인의 이제 성향은 아무튼 좀 그쪽으로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다 그 어떤 주된 내용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맞불 집회를 좀 키우려고 키웠다기보다?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규모가 너무 달랐는데
이게 주된 내용은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였는데 그렇죠. 네. 굳이 그거 거기다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렇게 아주 작은 규모의 맞불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한편 뭐 어디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이게 규모가 최소한 촛불 집회 당시에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와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제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편향적인 그런 보도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런 규모에 대한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맞불 집회를 부각한 거,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늘어놓는 거, 뭐 강남 3구보다 뭐 강원도보다 뭐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진지한 해석 이런 것들은 이제 회피하고 있는 것. 그게 대체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비슷한 경향인 것 같아요. 방송은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누가 제일 나빴던 것 같아요? 채널 A요. 채널 A가 왜냐면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제 조국 수사 관련된 검찰 보도를 이거는 사실상 서초동 촛불 집회랑 관련이 없는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뭐 저주가 도를 넘고 있다. 무슨 부적이 돌아다닌다. 저주 인형이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의 보도를 하거든요. 악의적으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는 건 그게 되게 본질이 아닌데. 악의적이지 않나. 네, 조선일보에도 그 칼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윤석열 저주 인형이 들고 있다는 칼럼이. 나도 그거 봤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인형이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합리적으로 정치적인 의견 표명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런 해괴한 그 마음의 그 괴로운 일을 본인도 괴롭잖아요. 남을 저주하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해괴한 일은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게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집회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지금 언론이 사실 이게 이제 정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 하루아침에 진짜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정말 한 6시에 딱 봤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상상했었어요? 당일날 아침에 이 정도로 많이 모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계속 말하지만 인정하라고.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그리고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제가 본 페이스북 글 중에서 어떤 분이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심을 그냥 그 국민이 제일 정확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공사 그런 집회에 가줬더라면 이 많은 사람이 뭐에 관심 가졌더라면 뭐에 관심 가졌더라면 막 이러면서 괜히 집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식의 그런 글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쓰신 건데 그냥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이 많은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뭐 이런 그런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라는 그 단순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조국이라는 무슨 조국 팬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히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사람을 뭐 어쩌고 조국이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단순히 예를 들어 문팬이 다 모였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갖출 수 있는 숫자 그런 동원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동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 수입니다. 그 정도. 당장 10만 명만 넘어도 동원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동원해요,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정경련에서 줬을 것이다. 뭐 차비를 이런 식의 지금 야당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정경련이 차비를 줬다고요? 정경련 왜요?
뭐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 말 하는 거죠. 네, 진짜 아무 말이나 다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집회에 나가신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교집합은 그거예요. 검찰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그런 것 같아. 평소에 내가 검찰의 부실 수사로 너무 큰 피해를 입어. 내가 맨날 뭐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흥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내 사안은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주다가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라는 그런 불만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분노하는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사법부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부로 피해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노동계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고 뭐 사법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아무튼 우리가 좀 더 모니터를 잘 해보고요. 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전?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나 다 지금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뭐 조금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도 그렇고. 검찰은 밀리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 지금. 눈치가 있으면 빨리 지금 민심을 파악해서 그런 것은 근데 한국일보밖에 없다는 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저희는 또 내일도 모니터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들 토요일 날 우리 민원연 그러니까 회원들 중에서 많이 서초동에 가셨을 거예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즐거운 한 주를 보내봅시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